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용어 들어보셨어요? 어떤 누군가가 또는 그 무엇이 임의로 강요하는 모종의 계획이나 패턴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살인과 강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정말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는 아테네시 외곽 언덕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여행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피곤해 지친 여행자에게 잠자리로 제공한 방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놓여 있었죠. 만일 여행자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춰 늘리고 침대 길이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이 그리스어가 영어로는 스트레처,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는 말 아시죠? 운동할 때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잡아당겨 늘리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답니다. 어떤 여행자는 유행인 키와 침대 길이가 딱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 강도놈은 철제 침대 길이를 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행자는 자신의 키가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악당이 있으면 영웅도 있는 법이죠. 아테나의 영웅인 테세우스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악당을 응징하는 것으로 그리스 신화는 막을 내리는데, 아무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말은 어떤 융통성도 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재단하고 뜯어고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분수곱셈이 도대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신화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곧 밝혀집니다. 이 영상에서 분수곱셈이 얼마나 간단한지 살펴보았죠.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끼리 곱해서 각각 분자와 분모로 하면 답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은 분자 2와 3의 곱인 6을 분자로 하고 분모 3과 4의 곱인 12가 분모가 되는 그런 분수 12분의 6입니다. 그리고 분수 곱셈 절차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 직사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산술적인 아이디어를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로 전환하여 수학을 연구했다, 뭐 그런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했다는 말도 제가 덧붙였죠. 그런데 분수 곱셈을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면 될 것을 저는 왜 굳이 고대 그리스 수학까지 들춰내면서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분수 곱셈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교과서를 읽어보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제 머리에 떠올랐던 거거든요. 교과서 함께 직접 살펴보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분수곱셈은 5학년에서 대략 3주 동안에 배우는데 이런 순서대로 배웁니다. 진분수곱셈, 대분수곱셈, 자연수, 분수곱셈, 뭐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잘라 놓았어요. 참 복잡하죠. 저도 헷갈렸어요. 분수곱셈이 그러면 분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는 건가? 그건 아닐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죠? 우선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한번 살펴봅시다. 분수와 자연수의 곱, 즉 3분의 2 곱하기 2는 3분의 2를 2번 더한대요. 곱하는 수가 2이기 때문에 동수누가 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걸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학적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면요, 같은 수를 거듭해서 더하는 동수누가를 처음 분수곱셈을 배우는 단계에서 분수곱셈에서는 함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수끼리의 곱에만 적용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2가 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인지, 다시 말하자면 3 곱하기 2가 3 더하기 3처럼 자연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분수도 왜 2번 더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배우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2번 더하라?
이건 아니죠. 수학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데 이건 강요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떠올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와 분수의 곱을 봅시다. 이 문장에 주목하세요. 2 곱하기 3분의 2는 2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다?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요?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 이건 그냥 분수 3분의 2잖아요. 곱셈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2년 전인 3학년 1학기 때 분수 처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 분수 곱셈 2 곱하기 3분의 2가 2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가 되느냐? 이걸 설명해야죠. 근데 그냥 그것이 곱셈이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면서 우기는 거, 이건 아니죠. 어떤 누군가가 임의로 강요하는 모종의 계획이나 패턴,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딱 들어맞죠. 그 다음 문장도 다르잖아요. 2 곱하기 3분의 2는 2 곱하기 3분의 1의 몇 배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분수만 놓고 보면 3분의 2는 당연히 3분의 1의 2배입니다. 하지만 2 곱하기 3분의 2가 2 곱하기 3분의 1의 2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 곱하기 3분의 2와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곱셈 분수가 각각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 곱셈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교과서에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냥 2배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 역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교과서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왜 그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색칠해놓고 이거야 라고만 합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막대를 보세요. 여기서 2가 있는데 똑같이 셋으로 나눠보는 거,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아예 미리 자기가 나누어 놓고 보여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니까 그 다음식 엉망진창이에요.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2 곱하기 3분의 1을 어떤 근거도 없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이 단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수학적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교과서의 억지는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어때? 분자는 2 곱하기 2가 되지? 그러니까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절차를 암기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 궁금합니다. 분수끼리의 곱셈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설명하는 이 모델을 한번 보세요. 막대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번에는 모델로 합니다. 왜 이렇게 매번 다른 모델을 제시할까요? 앞에서 사용했던 모델로 그 다음 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분수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곱해지는 수, 즉 피제수인 3분의 1을 색칠하라? 글쎄요. 이건 뭐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곱셈식을 써놓고 색칠하래요. 어떻게 색칠하죠? 곱하기 4분의 1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체를 알아야 색칠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교과서의 의도는 이거예요. 4등분하여 이 한 조각을 색칠하라 이건데요. 이건 곱셈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냥 분수 4분의 1이죠.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곱셈을 분수 4분의 1과 어떻게 똑같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분수 곱셈이 뭔지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색칠하라. 분수만큼. 좋아요. 아무튼 4등분해서 한 조각 색칠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2조각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물음을 볼까요? 색칠한 부분의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요, 전체가 몇 조각이에요? 8조각 아니에요. 8분의 2.
하지만 교과서는 틀렸다고 합니다. 전체가 12조각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12조각이 되죠? 8조각이 아닌가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여기서 교과서는 또 한 번 트릭을 구사합니다. 그 밑에 슬쩍 이런 그림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밑에다 식을 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식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모 빈칸에 숫자 넣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 밑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들은 그냥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해서 답을 쓰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분수 곱셈 이해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데, 자, 이러면 분수 곱셈 원리와 개념이 아이들 머리에 형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제가 분수 곱셈을 담은 교과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한 겁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억지만 남았어요.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가 의도하는 대로 맞추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수학을 전공한 저 자신도 교과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까닭 분수 곱셈이라는 수학 때문이 아니에요. 수학 교과서 때문이에요. 이런 교과서로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분수 곱셈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참 궁금합니다. 분수 곱셈에 대한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이제 이해하십니까?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분수 곱셈에 적용했어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누지도 않고 꽤 오랜 시간을 제가 들여 고민하여 만든 영상이니까 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분수 곱셈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요,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들어있는 분수 나눗셈을 다루겠습니다. 굿데이!